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자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의 성향에 대비해서 윤석열이 골프 외교를 하기 위해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주변 조언에 따라 골프 연습을 시작하신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와 골프를 칠 때 벙커 밖으로 뛰어오르다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망신을 사기도 했었는데, 아베처럼 트럼프와 골프 회동을 통해 어떻게든 트럼프의 비율을 맞춰보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참 심히 걱정됩니다. 물론 골프 회동도 전략 중에 하나겠지만 최우선으로 상대의 비율을 맞추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한심하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골프라고 같이 안 쳐주면 어떤 협상에서든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트럼프가 언급했던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이 무지무능한 윤석열이 제대로 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미국의 말이라면 앞장서서 먼저 내어주는 윤석열 스타일상 방위비 전부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글로벌 호구인 거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재명 대표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대외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 역시 정치 천재 이재명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일본 외교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빨리 이 정권 끝내고 이재명 정권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한국일보 박준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별 문제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좀 평가 관련해서, 미국 대선 결과 관련해서 평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전쟁에 대한 우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민정훈 교수님께서도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세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라고 잘 알 수 있겠습니까만 그냥 소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식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상인적 현실 감각이 극대화된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듣는 얘기로는 군산복합체에 대한 호감은 매우 적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일종의 낭비 행위로 보는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저는 저렇게 10배, 10조 이상 이렇게 내라,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압박을 사실 하고 있는데, 상인적 감각을 가진 현실주의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기 구입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방위비를 그렇다고 총액으로 대폭 늘릴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해진 방위비 수준 안에서 분담금을 많이 더 내야 된다면 미국의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충분히 타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합리적으로 본다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매우 합리적인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념과 가치 이런 것들보다는 그게 잘 안 먹힐 거라는 거죠. 케미가는 제가 보기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칫 엄청난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케미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진심이라면 걱정되는 거죠. 현실주의자들과의 협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매우 치밀해야 되고,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강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우리 한반도의 안정성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전보다는 이제 축소 과정을 통해서 결국 휴전의 길을 가게 되지 않겠느냐, 휴전, 종전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오늘 어딘가 기사를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화보다는 무기를 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미국의 이 트럼프 당선자 행정부가 그렇게 갈 리가 없죠. 미국은 최소한 무기 지원해가면서 손실을 보면서 하지 않겠다, 이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처럼 계속 확대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게 우리는 민주당은 결코 원하지 않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무슨 북한 파병을 빌미로 해서 체포된 잡힌 또는 항복한 북한 포로들 우리 신문조를 파견해서 신문을 대신해 주겠다, 신문을 하겠다, 이런 황당무계한 계획이라든지, 또는 참관단의 이름으로 뭐 전쟁 구경 갑니까? 뭐 전쟁 기술 배우러 갑니까? 꼭 우크라이나에 가서 배워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거기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관단의 이름에 국군 파병을 국회 동의 없이 강행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방어무기라고 하는 개념을 동원해서 가면서 살상무기를 제공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우리 정부의 태도가 아마도 일정 정도는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참 기대하는 기대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가 이념과 가치, 이런 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안정된 생업에 종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이에 반하게 끊임없이 전쟁을 유도하려고 하고, 우리 사회의 불안정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모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일 관계 얘기는 약간 뭐 벗어난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는 얘기는 과거사에 관한 것이죠. 저는 일본이 독일의 태도를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과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정화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 인정받습니다. 명백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늘이 사라지지 않죠. 명확한 증거들, 역사적 사실들을 부정한다고 없어지겠습니까? 그래, 인정하면 되죠. 인정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과하고 진심으로, 또 부족하다고 하면 또 사과하고, 사과란 그런 거 아닙니까? 진심에서 나온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사과처럼 사과해 줄게. 사과 원해? 됐어? 사과했다. 이제 앞으로는 없다, 사과는. 이게 사과겠습니까? 더 화나게 하는 거죠. 안 하니만 못하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타인 타국을 침략해서 수백만을 죽거나 삶의 터전을 떠나게 만들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면 미안한 게 정상 아닙니까? 그냥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넘어가자. 정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